LJP. 안녕하세요. LJP의 제이입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구독자 100명 기념 컨텐츠 법원 경매 전문가편 2편 법원 경매 낙찰을 높이는 방법과 방식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방법과 방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나름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뒷부분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법원 경매 자동차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법원 경매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식의 제1순위는 최대한 많이 입찰해서 낙찰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 대기업이 아닌 이상 20대 이상 한 번에 진행하는 인천지방법원 같은 곳에서는 전체 차량 모두 다 입찰을 할 수 없죠. 선택적으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데 그 선택지에서 일반인 참여와 매매업자 경쟁을 이길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일반인과 매매업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겠죠. 경쟁자를 생각해 봅시다. 입찰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전문적인 매매업자 그리고 일반인입니다. 매매업이 아닌 일반 기업 법인도 참여를 하지만 이도 일반인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참여 비율은 앞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매매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6대4에서 8대2까지 매매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전체 물건의 낙찰 비율 또한 매매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인이 높은 금액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낙찰 비율이 매매업자가 높다고 설명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실제 경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인의 참여를 입찰 금액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매매업자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과 매매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쓰는 사람의 비율은 1대9에서 2대8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일반인 참여가 많지만 가격 경쟁에서 매매업자가 심하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도 경매니까 싸게 낙찰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8, 9의 입찰가는 매매업자보다 밑에 있습니다. 또한 외판 수리비의 단가 차이로 인한 금액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찰 금액이 항상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매업자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1대9, 2대8의 1, 2의 사람들을 이겨야 할까요? 마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1, 2의 사람들이 매매업자에게 지는 범위의 차량을 입찰하여서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외판 수리비의 단가 차이, 즉 외판이 험한 차량일수록 일반 참여가 낮고 입찰 금액 경쟁에서도 유리합니다. 일반인의 경쟁을 어느 정도 피했으면 업자와의 경쟁도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액으로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분석이 힘든 차량으로 가셔서 경쟁을 아예 피해버리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이기는 방법,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시겠지만 법원 경매 참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입찰 금액을 쓰실 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매매업자와의 경쟁은 100% 아대로 인한 적은 마진 이윤을 보는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비슷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할 때 10만이나 만원대의 금액까지 고려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원 경매는 1원의 차이로도 낙찰과 폐찰이 갈립니다. 그래서 최소 1000원대까지 신경을 쓴다면 확률과 이윤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는 입찰 금액 마감을 3,000원, 6,000원 이렇게 썼었는데 오래 하신 분들 마감을 1111이나 9999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111을 잡으려고 3,000을 사용했고 5,000을 잡으려고 6,000을 사용하고 9999는 차라리 1만원을 올리고 3,000원 마감을 다시 사용했었습니다.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3,000원짜리 6,000원 차이로 제가 낙찰 받은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금액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외판 수리 비용을 러프하게 잡지 말고 마진에 살짝 영향을 줄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고 금액을 쓰셔야 합니다. 업자와의 경쟁은 전문가끼리의 싸움이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분석이 힘든 차량으로 가서 경쟁을 피하는 방식은 제가 좋아하고 많이 사용한 방식입니다. 우선 법원 경매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자면 차량에 대한 정보가
더 부족한 차량으로 가서 정보를 추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경매 차량 중에 차 키가 없다고 고지된 차량이 있죠. 그 중에 감정평가서 간평할 때 채권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차 키를 만들지 못해서 주행거리가 등록 원부상의 주행거리로 간평되거나 주행거리 미상으로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만큼 경쟁과 마진 금액이 자유로워집니다. 법원 경매 처음 하실 때는 접근하시지 마시고 경험이 좀 더 쌓이시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식은 등록 원부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추정하는 방식으로 등록 원부에 소유자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있는지, 예를 들어 소유 변경이 없다고 하면 최초 등록일부터 3년 뒤에 주행거리가 3만 킬로가 찍힌 게 마지막 주행거리라면 경매 개시일이 그 이후 1년 뒤라고 하면 주행거리가 1만 킬로 증가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예 주행거리가 없는 주행거리 미상의 차량은 최초 등록 연식이 짧은 차량들이죠. 이 경우 차량을 확인하시면서 출고용 럼플렛 타이어의 마모도를 보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실내 핸들 가죽 상태 등의 정보, 실내에서 주는 어떠한 차량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최대한 가깝게 추정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꼭 확실한 느낌이 오는 정보로만 추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앞의 내용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최대한 많은 차량을 일반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입찰을 하고 매매업자의 경쟁에서는 금액과 분석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법원 경매의 낙찰률을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를 주 메이처로 잡으신다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흐름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루 20-30분 정도 법원 데이터를 작성했습니다. 차종, 색상, 연식, 주행거리, 지역, 간평가, 최저가, 낙찰가, 낙찰비 등 작성해서 정리하면 지역별 흐름, 연식과 주행거리에서 시세 대비 이윤이 큰 구간 등이 정리가 되겠죠. 노력해서 얻는 정보가 많아지면 그만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받는 차량의 부가세 세금 계산서 부분도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해드린 내용이 제 개인적인 노하우도 있고 제 스스로가 확률을 높여가던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방식을 더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 감사합니다.